자, 그럼 오늘은 김도우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좀 계속 더 길어지겠죠?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요, 장기화 가능성이고, 네. 그러니까 전쟁성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 분쟁 지역에 이제 우크라이나 소속에 있는 분쟁 지역이죠. 도네츠크, 루간스키 하면서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제 분쟁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로 더 넘어오느냐, 그쪽이 이제 아직까지 친러 쪽도 있고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정부 관할 지역도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일어나는 충돌이 이제 내용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보복성입니다. 결국 이제 서방 국가나 미국이 보복 조치를 하고 러시아는 계속적인 에너지 쪽으로 관련된 부분에서 자기들이 이득이 볼 수 있는 쪽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전략을 계속 가져가면서 서로가 이제 보복이고 보복이 쌓이면서 가는 전쟁성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군사적으로 충돌만 생기는 게 아니라 경제 쪽으로 보복 전쟁, 중국하고 좀 비슷한 그 흐름성을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조금 다르죠. 이제 패권성의 어떤 무역 전쟁하고는 조금 내용성은 다르지만 제재적인 부분에서는 좀 비슷한 맥락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조금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이 멈추거나 하는 부분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을 점진적으로 좀 회복을 하고 또 반등을 주고 난 이후에 좀 박스 형태, 이제 우리가 확장기와 수축기가 있다라고 국면에는, 경기 국면에 그런 국면이 있는데, 확장기에서 좀 넓게 갔던 그런 부분들이 넓고 좁고 이제 수축하는 국면들을 좀 기간적으로 좁게 간다는 거죠. 과거에는 1년 6개월, 3년치 동안 해서 1년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좀 길게 갔다라고 하면 그 폭이 조금 좁아지는 겁니다. 6개월에서 8개월, 4개월 이 선에서 단기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흔히 볼 수 있는 과거적으로 봤을 때 2014년, 13년, 12년 이때 쭉 흘러왔던 때 흐름처럼 박스권, 그리고 이슈가 있을 때 훅 내려갔다 또 회복하는 그런 성으로 이제 박스권 흐름성이 좀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런 흐름으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맞추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증시는 지금 달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흔드는 흐름이고요. 흔들고 있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의 어떤 멘탈적인 부분들을 흔들고 있는 장세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흔들릴 게 아니고요. 흔들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라고 하면 결국 싸게 파는 겁니다. 내가 샀는 가격, 매입했는 가격보다 비싼 가격, 좋은 가격에 파는 게 아니라 싸게 팔고 그러면 이제 다시 현금 생긴 걸로 사면 되지 하면 싸게 사겠죠. 그래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비싸게 안 팔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손실 확정했던 게 싸게 산다라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익이 나는 구간 동안의 회복, 원금 쪽으로 돌아가고 기존의 가격, 내가 낙폭 있었던 가격 돌아가는 그 과정은 내가 이익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빛 좋은 개살구 같이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게 팔고 싸게 사는 건 절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래서 팔지 않고 지금 기다려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실력일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능력이고요. 그게 실력이고 경험이 되면서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내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시장 한번 강하게 겪어보고 이후의 흐름성이 올라왔을 때 내가 대응했을 때 바닥에 싸게 판 것보다 어떤 효율이 있는지 그걸 좀 체크해보면 이 시장이 다음에 또 있다라고 했을 때 잘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 자리에 싸게 파는 건 절대 반대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조금 지켜보는 것도 투자다라고 했던 형태로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단타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타라는 게 변동성이 지금 오늘 같은 장도 조금 올려놨다가 밑으로 누르는 흐름이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를 올라탔을 때 비효율적이고요. 데이 트레이딩이나 이런 관점에서도 실적으로 이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조급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급해져 있는 시장이다. 멘탈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기대 수익이 좀 더 커지게 되거든요. 짧은 수익에 대한 이익성을 창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흔들려도 자꾸 또 매수 매도가 반복되는 흐름성이 강조가 되니까 단타 쪽보다는 조금 시장이 꺾여 내려간다라는 건 제가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내성이 생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걸 담아서 반등 줄 때 파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다 라고 보여지니까요. 지금 조선주다 이런 것들 올라가고 리오프닝 올라간다라고 해서 결코 따라가기보다는 분명히 눌림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 눌림을 대응하는 쪽으로 좀 보면서 조금 천천히 좀 침착하게 시장을 대응하는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은 내려온 만큼 다시 반등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현재 지수로 본다라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덜 올랐습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한 900선 정도까지 2890포인트인데 거기까지는 반등 여력이 충분히 더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뭐 내려가도 여기까지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려가는 거에 흔들리지 말고 내려갔을 때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님께서 HLB 테라퓨틱스 21,200원에 10%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보니까 이제 디트리 BNT에서 사명이 변경된 종목이더라고요, 멘토님. 네. 예, 어떻게 보시나요? 이름만 들어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네요. 네. 일단 뭐 저는 바이오 쪽에 대한 시선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역시 똑같은 기업이잖아요. 이것도 뭐가 달라요? 역시 세력선이 있고 거의 다 바닥까지 떨어져 있고 더 올라가질 여지가 보이지도 않고 올라봐야 또 제한적이고. 근데 다만 뭔가를 만들고 있는 이런 게 이제 제가 얘기할 때 그냥 세력이에요, 세력. 우리가 얘기하는 뭐 주체가 있고 누군가는 끌어올리고 이슈 만들고 바이오가 그런 게 또 강하죠. 다만 이제 앞으로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바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집성이 좀 있다라는 얘기예요. 바이오의 어떤 반등 자꾸 신호를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안 좋은 상황을 가져가면 개인들이 바이오를 잊어버리고 완전히 다음에 올라와도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지를 자꾸 남기는 흐름이 있을 거예요. 바이오가 조금씩 자꾸 신호를 주는 흐름이 있을 텐데 그런 성에서 반등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매수가 21,000원대 같으면 이쪽이 저항 구간을 좀 넘어서야 되죠. 그죠?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역시 이것도 더 가면은 나머지 비중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한 17,000원 정도, 17,000원까지 결국 시장성이 있었으니까 한번 올라올 것 같거든요. 17,000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고 좀 들고 기다렸다가 나머지 올라오면 위에서 팔면 되니까요. 들고 기다렸다가 또 눌림 나오면 대응할 수 있는 쪽으로 전략을 가져가고요. 일단 뭐 당장에 큰 리스크로 가고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17,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박세로이님께서 라이프 시멘틱스 12,000원에 20% 잘생긴 두 멘토니 원격 진료 관련주인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이것도 뭐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어가고 있습니다. 라이프 시멘틱스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멘토님? 네, 매수가가 12,000원인데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뭐 코로나가 끝난다라고 해서 이런 원격 진료나 비대면이나 이런 게 축소되기보다는 대선 이후에 어떤 정책적으로 뭐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네. 돼요. 뭐 시간적으로 이게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까요. 매수가 위쪽으로 공략하는 거는 가격이 더 이 앞으로의 이후의 변동성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기업은 뭐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뭐 어쨌든 내려와서 매집성이 좀 있어 보이니까 향후 이전에 상한가가고 별다른 흐름이 없었거든요. 이게 끝났다라기보다는 시간적으로 보통 그 상장했던 기업들이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뭔가 하나의 변화를 좀 줘요. 바닥을 좀 확인하고 조금 매집성 이후에 특히나 이 기업은 또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뭐 공모가 대비가 아니라 상장하고 이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반등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매수가까지 일단 홀딩 의견 드리고요. 매수가 오면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전략으로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제약 22,900원에 5%. 안녕하세요. 멘토니 5%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뭐 비중이 작으시니까 지금 추가 매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고요. 뭐 바이오 쪽에 대해서 얘기 듣지만 제약도 움직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실적도 잘 작년에 나왔죠? 생각보다 잘 나왔고 또 뭐 아치제 같은 경우는 필요성이 워낙 당연한 부분은 네. 약간 독보적이니까 하나제약 같은 경우는 그리고 큰 이슈를 계속 머금고가기보다 악재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과정에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는 가능한데 시간적으로 좀 기다리자고. 이런 리스크가 좀 해소되면은 최근의 움직임성이나 이런 흐름을 봤었을 때 한번 올라설 수 있으니까요. 저는 한 3월 지금 이 리스크가 조금 해소된다라는 시장 분위기가 느껴지면은 조금씩 한 번에 사기보다는 조금씩 사는 전략으로 가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추가 매수가 진행됐을 때는 한 24,000원, 5,000원대까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엔 김복희님께서 코콤 10,000원에 10%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코콤 지금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네요. 멘토님. 어떻게 해볼까요? 이건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은 와요. 오기는 오는데 예, 올 것 같아요. 시간과의 싸움만 하면 올 거라고 보여져서 굳이 저는 큰 낙폭을 손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홀딩 의견 드리고요. 홀딩하고 계세요. 충분히 시간적으로 한 7,000원 위쪽으로만 한 번 더 만들고 그 과정에서 한번 반등을 만들 거예요. 시간적인 부분도 가고 있고 그 시간적인 게 저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다양한 요소 IT 쪽이라든지 그리고 스마트홈 그리고 뭐 CCTV든 뭐 다양한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성은 시장에서 이 선거가 있고 난 이후에 테마성으로 한번 이슈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조금 내가 시간은 걸리겠지만 홀딩 의견 드리고요. 역시 이 자리는 더 내려가기보다는 가고 있는데 악재가 혹시 발발될 수 있는 거는 이런 기업들이 결국 한번 나오는 게 유상증자나 이런 이슈가 한번 터지긴 해요. 근데 그런 유상증자도 권리 팔면서 비중 조절하면서 갈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홀딩 의견 드리고요. 충분히 저는 한 8,000원대까지 7,500원인가요? 이 가격 돌파하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한번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얼주가님께서 현대위아 78,800원에 15%. 앵커님 수고하십니다. 추매해서 목표가 8만 원까지 보고 들고 가도 될지 진단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금이요. 적립식이고요. 예. 자동차는 제가 절대 손절 얘기를 안 하겠죠, 당연히. 맞아요. 예. 예, 홀딩이고 저는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투자의 연속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립식 투자를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시간적인 투자가 아니라 산업을 보고 가는 거예요. 자동차의 산업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 전쟁 리스크, 금리 인상 모든 걸 다 소화하고 결국은 많은 전기차들이 시장에 깔릴 거다라고 보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대치에서 지금 생각하는 관점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8만 원까지 밑으로 내려가는 걸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적립식으로 더 추가적으로 가도 괜찮다라고 얘기드리고 생각하신 대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